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저는 오늘 코나 일렉트릭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차를 타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려볼 예정이에요. 가는 길을 제가 일부러 좀 꼬불꼬불한 길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의 한 300km 정도를 달려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서 오늘 주행 느낌이랑 핸들링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실질적인 주행 거리는 얼마나 나오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출발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코스로 갈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목적지 자체는 롯데리조트 속초까지 가는 거고요. 그냥 롯데리조트 속초까지 가는 걸로만 치면은 요즘에 강원도까지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어. 그래서 고속 코스만 경험하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와인딩 로드를 좀 빡세게 넣을 예정이에요. 한계령 휴게소를 내비에 경유지로 쳐놓으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리가 생겨요. 오늘 이 코스를 지나가면서 오늘 핸들링 감각까지 한번 같이 보는, 좀 더 실질적인 전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내 시작. 오케이, 출발해 봅시다. 자, 일단 내비상에 떠있는 남은 주행 거리는 193km라고 뜹니다. 그리고 계기판상에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96%고요. 더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417km라고 뜨네요. 여기 어떻게 달려도 왕복까지 할 수 있는 거리인 셈인데, 도착했을 때 이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최대한 좀 실질적인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에어컨 자체는 거의 20.5도 오토로 맞춰놨는데, 오토도 3단계는 너무 추우니까 2단계로 좀 빵빵하게 틀어놓고 통풍 시트도 좀 빵빵하게 틀어놓을게요. 이렇게까지 해놔야지 좀 실질적인 주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덥지 않으니까요. 자,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는 앞차축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바퀴만 굴리는 구성인데, 그 전기 모터의 힘이 201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26kgm 정도를 발휘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64.8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100%까지 완전히 충전했을 때 환경부 인증상 거리로는 417km를 달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제가 요전번에 탔던 코나 1.6 터보랑 거의 유사한 수치거든요. 그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마력 정도를 발휘를 했었고요. 토크 자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일 다른 점은 지금 얘는 그때 1.6 터보 대비해서 무게가 거의 300kg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이 확실히 그때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무게가 느껴져서 더디게 가속이 느껴진다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무게로 바닥을 짓누르면서 달리는 느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 구간에 좀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속도를 높여 나가면 이거 벌써 확실히 전에 1.6 터보 때보다 안정감이 더 느껴져요. 그리고 하체 세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부드러움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일상적으로 타고 다닐 때 노면의 요철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울 같은 거를 살짝 지나거나 아니면은 범프를 만났을 때 약간 출렁이는 느낌까지도 들어요. 지금 앞에 지나가는데 그렇지, 거의 너울 치는 느낌으로 약간 출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 느껴지는 감각은 이 정도고요. 조금 이따가 더 주행을 해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또 느껴지는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처음 출발했을 때 대비해서 50km 이상을 지금 주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처음 출발할 때는 417km 정도였는데 지금은 330km 정도. 예상보다 조금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상황이긴 해요. 아마도 이런 상황들은 지금 고속주행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전비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고속도로 주행 상황이니까 한번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최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HDA2 높은 등급짜리가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주행 보조 장치가 실행이 되고요.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굴곡진 도로 상태에서 길을 따라가는 거는 뭐 너무나 쉽게 잘하고요. 중간에 차선이 끊겨져 있다거나
뭐 앞차가 갑자기 좀 갈지자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요.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아주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잡아줘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선 중앙도 진짜 유지를 잘하고요. 뭐 앞차와의 간격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깝게 해놨는데 고속도로다 보니까 안전거리도 충분히 잘 유지를 해놓은 상태로 잘 달리고 있고요. 정말 이 반자율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불만 사항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차선 변경도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차선을 안정적으로 지금 힘을 거의 들이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깜빡이를 꺼주기만 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차선도 잘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바로 와인딩 주행이 시작되거든요. 와인딩 로드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핸들링 감각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와인딩 로드 초입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주행한 거리가 141km 정도를 달렸습니다. 남은 배터리 잔량은 59%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141km를 주행하는데 거의 35%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와인딩 로드를 조금 본격적으로 빡세게 달려본 다음에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노멀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노멀 모드에서는 약간 가속 페달의 감각이 약간은 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이것 봐. 확실히 지금 가속 페달을 밟는 족족 울컥거릴 정도로 가속 페달의 감각이 살아났어요.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차의 파워트레인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201마력이에요. 그 201마력이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를 잠깐 줄이고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살짝 멈췄다가 밟아볼게요. 언덕인데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다. 201마력이 이 차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인상적인 가속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탔던 코나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 200마력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출력이 확 와닿았었는데요. 지금 코나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는 200마력은 약간 무난한 수치? 그러니까 이 차의 무게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300kg 정도 무거워진 게 지금 출력에서는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체 감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을 기초로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느꼈던 하체 감각이 내연기관 때보다 확실히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안정감이 느껴졌었는데 그게 또 와인딩에서는 지금 이렇게 돌아나갈 때 신기하게 이게 안정감으로 다가와요. 특히 이렇게 고속으로 돌아나가는 과정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크게 안정감으로 다가오는데요. 이것 봐. 맵이 바로 앞에 구간을 보니까 엄청나게 와인딩 꾸불꾸불한 길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숏 구간에서는 무게가 중요한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와인딩 도로를 달려나갈 때는 브레이킹 감각부터 시작해서 코너를 돌아나가는 이런 와중에 타이어도 소리를 지르고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나가는 속도가 결코 느리지 않아요. 돌아나간다? 지금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의 사이즈가 트레드포 235mm 스퀘어로 끼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신겨져 있는 기본 타이어가 금호의 마제스티 9 솔루스가 끼워져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타이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접지력도 나쁘지 않은 타이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구불구불한 도로를 돌아 나갈 때 그렇게 노면을 놓친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노면을 잘 붙들고 있어요. 차체 거동 자체도 나쁘지가 않은 게요. 방금처럼 이렇게 코너링을 좀 급격하게 돌아 나가더라도 차체가 분명히 흔들릴 법한 뒤가 털려야 될 상황에서도 지금 전자장비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잘 제어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게가 바깥으로 쏠린다는 걸 제외하면은 확실하게 차체를 제어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차 타면서 제일 불안했던 부분이 딱 이런 구간인데 연속된 구간, 서스펜션이 약간 무르기 때문에 이쪽 코너를 이렇게 돌았다가 바로 다음 턴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간에서 노면을 놓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차체가 회복하는 그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첫 번째 코너를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스티어링을 확 감기가 좀 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체가 회복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서도 차체 제어를 빠르게 잘 회복을 해준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저 앞쪽에 엄청난 헤어핀이 있다. 저건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게 이제 진짜 재밌거든요. 여기다. 타이어에 그 접지력이 느껴진다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전기차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게중심이 아주 낮고 차가 무겁다 보니까 그냥 동력을 끊어버린 상태로 바깥으로 쭉 밀려나거든요. 근데 지금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접지력이 아주 완벽하게 놓쳐버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으로 조금씩 더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이지만 충분히 주행 감각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필 구간을 지나서 다운힐 구간의 와인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럴 때 회생제동의 사용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회생제동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스티어링을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총 3단계고 맥스로 올렸을 때는 아이 페달이라는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페달만으로 가속과 제동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산길에서 내려갈 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확실한 장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연기관차는 보통 이런 도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약간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전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회생제동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엔진 브레이크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았을 때는 그 브레이크액이 끓어오르면서 스펀지 밟는 것처럼 돼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마련이잖아요. 전기차는 그런 위험을 마주할 일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굳이 내리막길에서 맥스로 해놓을 필요까지 없는 것 같아요. 맥스로 해놓으니까 지금 가속 페달을 오히려 밟으면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회생제동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197km인가 198km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확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와인딩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둘 다 즐거움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제 와인딩 로드도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 구간을 나서면 이제 저희 목적지까지 35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거의 한 200km 정도를 달렸을 때 실제적인 전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면 충분히 전비에 불리한 구간들은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거든요. 도착해서 전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원도 속초까지 달려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오늘 저녁에 묵을 숙소 근처까지 왔고요. 이 차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달린 거리는 191.6km를 달렸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6.4km를 달렸는데요. 이 차의 복합 전비가 원래 인증받은 수치는 킬로와트 시당 5.5km였었어요. 그러니까 복합 전비보다는 더 달린 셈이죠.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도 186km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남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원래 고속주행에서 약하고 저희가 오늘 기획했던 와인딩 도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빡센 코스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는 생각보다 잘 뽑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해보니까 코나 일렉트릭이 기존의 내연기관 버전인 코나보다 조금 안 좋았던 단점 두 가지를 찾았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이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있는 특성인데, 이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다는 거, 충전할 때 무조건 앞코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충전 환경에서는 약간 불편한 요소고요. 뒷좌석에서 바닥 높이가 약간 높아져 가지고 무릎이 약간 뜬다는 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전반적인 영역에서 주행 감각이나 안정감, 그런 편안함들이 기존 내연기관 버전 코나보다 훨씬 더 좋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 가격이 제가 탔던 시승차 기준으로 5,6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보조금을 다 받더라도 4천만 원대 후반에 사게 되는 가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전기차 충전 비용도 거의 한 10%에서 12% 정도나 오르는 이 마당에 전기차 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사실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 지점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차를 대체할 만한 전기차가 또 어떤 차가 있냐 물어보면은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참 현대차가 이런 패키징 하나만큼은, 가격 책정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다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